다음은 이제 그 투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앞에 크게 써놓은 내용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써놨고요. 그 투자는 단계별로 투자 단계가 있는데요. 최초 창업을 했을 땐 시드머니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이때가 데스밸리를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물론 앞에 봤던 기업의 성장 그래프와 유사한 그래프의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드머니 투자와 이 데스밸리를 넘었을 때 그 성공률을 가지고 시리즈 A,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마케팅이 지속되면 시리즈 B, 시리즈 C의 어떤 지속적인 투자와 자본이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IPO, 기업의 가장 꽃은 상장이잖아요. 이 IPO, 요즘에는 M&A도 많은 그 모델로, 성장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PO와 M&A가 기업의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투자 구조 자체가 지금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의 매출이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버는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의 어떤 생태계를 변화시키려면 로컬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좋은 아이디어로서 창업을 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혁신센터라는 거는 전국에 다 지부가 있고요. 16개의 지부가 있고 거기에서 2019년 4월 24일 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현재와 미래 발표 자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앞에 제주 해녀 목리의 사례를 들어서 제주도는 어떠한 투자 구조를 갖고 있나, 어떠한 투자의 생태계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주도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창조혁신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부와 제주도와 유동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회 같은 경우는 특수적으로 그 지역 기반의 창업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대기업들의 그 투자를 직접 하면서 그 투자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방법도 방법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시드머니 투자의 지방비로 입주 보육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고 시리즈 단계별로 후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역 기반의 창업 기업에게는 많은 부분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제주도가 150억 원을 조성하여서 카카오나 NH농협, 제주 테크노파크 등을 출자하여서 유치하였었고, 산업은행 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활용해서 큰 펀드를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역 기업과 외부 대기업들을 유치를 함께 하면서 유기적으로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공생이 아니죠. 상생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거 추론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 기관과 집안의 어떤 관이 함께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뭘까요? 창업을 할 때 이건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했던 거지만 이거는 다른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열거 해봤습니다. 창업 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 창업 자금 확보가 어렵고 창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경제 활동, 그러니까 생계 유지 문제가 같이 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데스밸리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창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도 있고요.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기존 직업 활동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7번의 내용은 제가 17년을 사업을 하면서 항상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럼 너는 성공했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해야 한다라는 부담, 이 사회적 인식이 가장 창업을 할 때, 장애 요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이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창업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한 5년 이상 됐을 때부터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너희 회사는 안정적인 구조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성공했구나, 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컨텐츠 기업의 특성상 이 성공과 실패는 자주 겪는 거여가지고 저의 어떤 실패를 뛰어넘을 만한 큰 성공 사례가 있지 않고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장애 요인을 극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창업 시 장애 요인으로 창업에 대한 막연한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게 없는데 지금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멘토링 활동과 그리고 정부 지원이나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방별로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또 요즘에는 많은 강의나 이런 만나시면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창업의 기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 장표에서는 정부 지원,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만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문화 콘텐츠만은 아니지만 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창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쭉 살펴봤더니 요 정도는 정부 지원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 있고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이 있고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패키지들은 문화 콘텐츠만 갖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전체 창업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중에 문화 콘텐츠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른 바이오나 기술 쪽은 특화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 콘텐츠의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은 눈에 띄게는 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하나만 눈에 띄었었고요.
최근에 콘텐츠진흥원이 이런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유망 사업 아이템으로 지원 내용은 청년 기술 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이내에 그 대상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전담을 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는 96.8.48억 원, 968.4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중에는 그래도 큰 예산을 갖고 있는 패키지고요. 39세 이하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고 이 청년사관학교를 통해서 공간과 그다음에 마인드나 이런 기술적 지원, 멘토링 사업들을 하면서 그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사업자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수도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 기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기반 창작자들이나 기업가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전담 기관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8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규모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 지원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창업 도약기. 조금 순서를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일 아래에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계별 패키지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순서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네요.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창업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초기 창업은 3년, 업력 3년 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창업에 3년 이상이 된 기업은 다음은 이제 7년까지, 창업 7년까지 창업 도약 패키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진흥원이 전담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각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 지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과 멘토링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미숙한 경험들에 대한 환경에서의 실패 확률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지원 제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이라고요. 창업 기업이 지식재산, 그러니까 IP 재산, IP 기반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 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7년 이내 또는 전환 창업 후 5년 이내에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보통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IP 프로그래머라든지 뭔가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기술을 이야기도 포함을 하지만 컨텐츠 창작에 대한 부분도 기술로 지금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IP 특허권이나 그다음에 상표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허, 상표, 그다음에 브랜드 이런 것들을 IP화해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허나 이런 상표권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만 재산이 아니고 무형의 기술도 이제는 기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최초 사업 초기에는 시드머니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시절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제일 아쉬운 게 개인 사담입니다만 업력이 7년 이상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조금 더 저희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졸리지 마시라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화 컨텐츠라는 게 지역 컨텐츠라는 거, 이 로컬 컨텐츠라는 게 앞서도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지역적인 게 한국적인 거고 한국적인 게 세계로 나갔을 때 가장 그게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 글로컬 컨텐츠라는 이름을 요즘 합성어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로컬 컨텐츠라는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화 컨텐츠로 로컬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을 해내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앞에 제가 잠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컨텐츠라는 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지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 장표에서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앞에 컨텐츠라는 게 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일으켜내는가에 대한 수치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익히 알 수 있는 마블 시리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콘텐츠가 갖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어요. 왜 앞에서 K 콘텐츠 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왜 사례는 마블을 드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K 콘텐츠는 이제 막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마블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블은 2008년도에 아이언맨이 만들어지면서 탄생을 했고요.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10년이라는 기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마블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아이언맨이라는 처음엔 시리즈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언맨을 만들어내면서 히트를 치면서 아이언맨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블랙 위도우까지, 최근 또 하나 있죠.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라는 총 20편의 마블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총 20편의 마블 시리즈를 만들면서 마블 시리즈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마블의 세계관을 구축을 했고 마블의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 공간에 대한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마블을 좋아하는 팬덤층이 형성되어 있고 마블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블은 이제는 공간을 넘어서 한 공간을 넘어서 그 어떤 무형의 세계를 구축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비와 위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생산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블 컨텐츠가 갖고 있는 단순한 영화뿐만 아니라 이 부가가치 산업은 2010년도 자료에 보니까, 최근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자료 보니까 장난감 매출만 연매출 10억불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키마우스는 연간 6조 원,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거는 연간 5조 원, 헬로키티는 연간 1조 원의 매출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런 콘텐츠는 장수 콘텐츠입니다.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지 63년, 5년, 60년이 넘은 할머니, 노장이죠, 노장.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를 먹여 살리고 있는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어벤져스 2가 한국에서 촬영을 했던 기사나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때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어벤져스 2가 국내 촬영, 한국 촬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251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107억 원이었고 고용 유발 효과는 300명에 달하는 숫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은 국내 외국인의 관광객 수도 62만 명이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소비 지출은 약 876억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했던 걸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컨텐츠가 갖고 있는
하나의 힘이 많은 산업에 유관돼서 파급 효과를 주고 있고, 현재 앞에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통계에 대해서 영화 시장이 되게 생각보다 작았잖아요. 네, 이제는 영화나 방송 이런 콘텐츠의 매출 지표가 단순히 극장의 흥행 지표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파급 효과까지를 고려한 매출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로컬 컨텐츠, 결국 이 마블도 사실 로컬 컨텐츠거든요. 자기네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미국식, 전형적인 미국식 컨텐츠거든요. 그 미국식 컨텐츠가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는, 역으로 보면 저희도 로컬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10년 후에 조금 더, 지금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곧 그 기간에 저희가 이제 마블은 물러가게 하고 저희의 로컬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 컨텐츠로 세계를 세계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 로컬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창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창업보다는 조금 더 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아니면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 지금은 많은 창업 지원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 저희가 로컬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을 생겨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해내야 하는 저희의 숙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녹화 강의가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어색하고 강의도 부족한데, 네,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